미래에셋이 코인 거래소 코빗을 품게 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비슷해. 요즘 코인 시장 안 좋잖아. 왜 지금 들어와? 그냥 기업 투자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왜 증권사가 코인 기업을 샀는지. 금융시장 안에서 보면 이거 생각보다 꽤 큰 사건이야. 왜냐면 증권사가 코인 시장 안으로 직접 들어온 거거든. 이전까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회사들은 코인 시장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어. 멀리서 구경하거나 기술 투자 정도만 했지. 그런데 이번엔 거래소 자체를 확보하는 움직임이야. 이건 우리도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이제 이 시장 우리도 들어갈게 더 가까워. 예전에는 택시 회사가 배달 앱 시장을 멀리서 보다가 갑자기 배달 플랫폼을 직접 사버린 느낌이라고 보면 쉬워. 단순 투자라기보다 영역 확장이야. 그럼 코빗은 어떤 거래소냐? 코인 거래소 하면 보통 업비트, 빗썸부터 떠오르지. 거래량 대부분이 여기야. 코빗은 그보다는 작아.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3위권 정도. 그런데 코빗은 성격이 조금 달라. 처음부터 금융회사 스타일이 강했어. 규제 맞추고 기관 거래 준비하고 은행 연계하고.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 단타 중심 거래소라기보다는 금융사형 거래소 느낌. 그래서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곳보다 구조가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와. 코인 시장이 뭐길래 증권사가 들어오냐? 많은 사람들은 코인을 그냥 투기라고 생각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 부분 분명 있어. 근데 금융회사들이 보는 건 조금 달라. 금융회사들은 크립토를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비유해볼게. 1990년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 비슷했어. 이걸로 뭐하냐, 게임이나 하지, 사기 많다. 그런데 결국 은행도 인터넷 위로 올라가고 쇼핑도 올라가고 뉴스도 올라갔지. 지금 크립토가 딱 그 초기 단계라는 얘기가 많아. 코인은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돈 시스템 같은 거야. 은행 없이 돈을 보내고 보관하고 거래하는 네트워크. 이걸 금융회사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지. 코인은 정체가 하나가 아니어서 더 헷갈려. 돈 같기도 하고 금 같기도 하고 주식 같기도 해. 비트코인은 금 비슷하게 보고 어떤 코인은 플랫폼처럼 보고 어떤 건 프로젝트 지분처럼 보기도 해. 그래서 기존 금융 분류로 설명이 잘 안 됐던 거야. 예전에는 없어질 시장처럼 봤는데 지금은 금융 안으로 들어올 시장으로 보는 분위기가 커졌어. 최근 몇 년 사이 변화도 있었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기관 투자 조금씩 늘고 각국 규제도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완전 야생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관리되는 시장으로 바뀌는 중이야. 금융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완전 금지 분위기가 아니라 관리하면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이 보이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왜 코인만 사면 되지 거래소를 사냐? 여기 핵심이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코인 가격보다 인프라야. 앞으로 고객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ETF 만들고 토큰 증권 만들고 펀드에 편입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거래소 인프라가 필요해. 이걸 직접 갖고 있느냐 난 거 쓰느냐 차이가 엄청 크거든. 은행이 카드 사업하려는데 카드망이 없으면 남회사 써야 하는 거랑 비슷해. 수수료, 데이터, 고객 다 남한테 가잖아.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플랫폼을 직접 가지려 해. 코빗 확보는 그 시작일 수 있어. 그런데 또 이런 질문 나오지. 요즘 코인 시장 안 좋은데 왜 지금이야? 맞아, 요즘 코인 시장 뜨겁진 않아. 거래량 줄었고 개인 투자자도 예전만큼 많지 않고 분위기도 조용해.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항상 시장 안 좋을 때 들어와. 이유는 단순해. 비싸지 않으니까. 상승장에서는 거래소 가치도 비싸고 협상도 어렵고 인수도 힘들어. 하락장 오면 거래량 줄고 수익 줄고 가치 낮아지니까 인수하기 좋아. 이건 부동산이랑 비슷해. 가격 폭등할 때 사는 사람보다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이 많잖아. 기관은 항상 조용할 때 인프라 확보하고 다음 사이클 준비해. 이제 미래에셋이 코빗을 어디에 쓸지 생각해보자. 단순히 거래소 운영에서 수수료 벌려고? 그 정도면 이렇게까지 뉴스 안 커. 핵심은 증권사가 거래소를 가진다는 구조야. 개인이 쓰는 거래소랑 기관이 쓰는 거래소는 완전히 달라. 우리는 앱 켜서 비트코인 사고 끝이지만 기관은 수백억 수천억 움직여야 하고 회계 처리해야 하고 보관도 해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해.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펀드 10조 굴리는데 비트코인 1%만 넣자 하면 1000억이야. 이걸 개인처럼 시장가로 사면 가격 튀고 시장 흔들려. 그래서 기관은 조용히 대량으로 거래해. 거래소랑 직접 협상하거나 장외 거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감사도 받고 이런 걸 다 지원하는 거래소가 필요해. 코빗이 그 방향으로 준비돼 있던 곳이야. 미래에셋이 코빗을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개 있어. 첫 번째는 ETF 연결. 나중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나오면 운용사는 실제 비트코인을 사야 하거든. 그때 자기 거래소가 있으면 유리해. 두 번째는 토큰 증권. 주식이나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개념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가 필요해. 코빗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어. 세 번째는 기관 고객 서비스. 미래에셋 고객 중에 자산가나 법인이 코인 투자 원하면 외부 거래소 말고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빗썸이나 업비트랑 뭐가 다른데라는 질문 나오지. 업비트랑 빗썸은 개인 투자자 중심 거래소야. 거래량도 크고. 코빗은 금융사 친화 구조에 가까워. 거래량만 보면 빗썸이 훨씬 크지만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거래량보다 구조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대형마트랑 물류센터 차이처럼 보면 쉬워. 손님 많은 마트도 중요하지만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물류센터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 코빗은 그 물류센터 느낌이야.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지금이냐? 기관은 상승장에 들어오지 않아. 항상 관심 없을 때 들어와.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준비해. 지금은 규제도 방향이 잡히는 시기야. 완전 금지 분위기가 아니라 관리하면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법인거래 논의도 나오고 있고, 토큰 증권도 준비 중이고, 미국은 ETF 이미 승인됐고. 이건 이 시장이 없어질 시장이 아니라 금융 안으로 들어올 시장이라는 신호야. 코인 시장도 사이클이 있어. 개인 몰림, 폭등, 붕괴, 조용, 기관 준비, 다시 상승. 지금은 개인 열기 식은 구간. 물론 이 뉴스 나왔다고 당장 가격 폭등하고 그런 건 아니야. 기관은 천천히 움직여. 인프라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규제 맞추고 상품 만들고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건 단기 가격 뉴스라기보다 구조 변화 뉴스에 가까워. 정리해보면 미래에셋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건 단순 투자 뉴스가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 예전에는 코인 시장 개인 중심이었고 금융회사들은 멀리서 봤어. 앞으로는 기관 비중 커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들이 직접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코인 따로 금융 따로였던 구조가 섞일 수도 있어. 증권 계좌에서 코인 거래하고 펀드에 비트코인 일부 들어가고 토큰 증권 거래소 생기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이게 당장 내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작은 뉴스는 아니야. 코인 가격 이야기라기보다 금융시장 이야기일 수 있어. 이 시장이 투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초입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에셋 투자해도 될까? 최근 증권주 굉장히 핫했잖아. 주가도 엄청 뛰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해.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도 하지.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정리였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